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사를 가는 데 대해서 영향력을 직접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단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물론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으면 소유자가 이사를 가야 되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되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할 적에 고생하는 사람이 꼭 소유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도 우리도 재건축 재개발을 함으로써 쫓겨나가니까 보상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비 사업은 과연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세입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겠죠. 자, 세입자가 굉장히 서럽습니다. 저 역시 옛날에 세입자로도 있어봤고 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굉장히 서러운데, 서러운 이유가 뭡니까? 왜 세입자가 서럽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살고 싶은데 이사를 가야 되고 자꾸 옮겨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자꾸 오르면 그거를 메꿔 넣어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도 2년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까지 연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거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영업장이 있는지 다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돼 가지고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될 적에는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세인 임대료를 상승해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는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이 내가 나갈 때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새로 이사 가는 집에다가 또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딱 날짜 맡아가지고 보증금이 와야 되고 입주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인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 집을 다 산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 전세 보증금은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5억짜리 집을 자기 돈은 2억만 주고 사고 3억을 임대차를 놔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갈 때에 3억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게 되는데 정말로 아슬하게 좀 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라는 단순 수치만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안정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전세 보증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100%지만 실제 자기 집에 안 사고 있는 사람이 5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가점유 비율에 관한 통계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50% 내지 60%밖에 안 돼요. 요 지금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은 소유자만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입자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조합원의 개념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놓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39조에 조합원의 자격 이래 놓고 써놨는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법조문이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데 여기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지한다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법 제2조에 가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것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계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만 가지고 있든지 건축물만 가지고 있든지 지상권만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거의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힌트 하나 드리면 단독주택은 등기부 등본, 지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바뀌었는데 명칭이 등기부 등본을 띄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띄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합 건물 이래가지고 몇 동 몇 호 하나만 띄십니다. 혹시 나는 아파트인데 왜 이게 그 건물 따로 떨어지고 이게 토지 따로 띄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주체는 소유자만 가능한지에 대한 또는 세입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3개 정비사업이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모두 세입자가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이 다 셋 중에 하나만 가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자까지 조합원으로 하면 전부 조합원은 최소한 한 채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채씩을 줘야 되는데 이 한 채씩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부가 용적률을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약 300%의 용적률을 주는데 한 500, 800 정도 주면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500명짜리의 그 아파트에 새롭게 신축할 때 한 1500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해주면 세입자도 한 채씩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무조건 세입자도 바꾸라, 세입자도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바꾸라 한다고 해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용적률이 따라줘야 되고 주택 공급이 따라줘야 되니까요. 자,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책자를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은 순서대로 R119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